이거 이제 보유세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저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작년에 냈었던 재산세 종부세를 보고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베이스 캠프 개념이 되게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네네. 베이스 캠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첫 집을 마련하는 거는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식도 완벽하지 않고 자본도 이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첫 집은 내가 지금의 선에 살 수 있는 지금 조건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하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항상 나중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첫 집은. 그래서 첫 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이제 대출력과 그다음에 세금 절세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올라서 두세 번 갈아탔을 때 최종적으로 이 집에서는 내가 계속 살아도 되겠다. 이 정도면 내가 원하는 집이다. 계속 살고 싶은 집이다. 이런 이렇게 충분히 갈아타기를 통해서 좋은 집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첫 집 나만의 강남을 시작해서 마지막 내가 끝까지 살고 싶은 베이스 캠프에 도달하면 이 베이스 캠프라는 그 기준은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베이스 캠프가 평촌이 될 수도 있고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송파가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강남 압구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개인마다 기준이 다 다를 텐데 저는 이 베이스 캠프의 기준을 KB 선도 50 아파트로 잡아봤습니다. KB 선도 50 아파트는 매달 KB 부동산에서 매달 발표를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이 아파트들이 세대수와 그다음에 가구의 매매가, 그래서 세대 총 단지의 매매가가 총 매매가죠. 그래서 그 매매가가 높은 곳들 위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이제 들어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잠실 S 리센츠, 그다음에 렉스리라든지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라든지 올파포 들어갔나요? 올파포는 아직 등기가 아직 안 난 단지가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들어도 쫙 알 수 있는 서울의 신축 대단지 혹은 구축이긴 하지만 랜드마크 단지들, 이런 단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 닿으면 여러분들이 이 집을 활용해서, 저는 이걸 베이스 캠프라고 하는데 이 집을 활용해서 그 다음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베이스 캠프에서 이 똑같은 베이스 캠프를 한 채 정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도 아니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해서 이 베이스 캠프에 닿게 되면 그 이후의 부는 굉장히 편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그런 응용을 하려면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는 것 같은데 다 꼬여 있거든요. 들어보면 세금이랑 꼬여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은 비주택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비주택으로 대출을 풀고 있는데 그거 주거용이니까 주택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막 헷갈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제 1시간에 꿀팁을 풀어드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개념이 정리 안 돼 있으시면 많이 못 얻어가시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기본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저희 저자 특강이나 여러 가지 특강 등을 통해서 이제 그 위에 응용을 덮으시는 걸 하시면 너무 좋겠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할 때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이번 금융위원장님이 네. LTV를 줄일 수 있다. 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DSR 때문에 많이 막혀 있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되니까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 대비해서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범위 내로 좁혀 있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 6억 원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으니까 네. 예금 담보 대출, 예담대라고 하죠. 또는 보험 약관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DSR을 보지 않는 우회할 수 있는 대출로 많이 나가니까 사실 왜 이렇게 대출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가를 분별하지 않고 거기 많이 나가 그럼 그거 막아 이런 식으로 너무 단편적이고 일률적으로만 지금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일단은 빠져나갈 틈이 있어 그거 막아, 또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온기가 열기로 퍼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많이 움직이니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힘을 없애버려. 그렇게 할 때 제일 좋은 게 LTV를 줄여버리는 거 또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규제를 보면 사실 627 대책이 서울 수도권 규제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규제 지역과 수도권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그 디테일을 가지고 있냐면 얼마든지 규제 지역이 추가가 되면 규제 지역이 지금 아닌 곳도 이 대출 규제로 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 지역만 추가로 지정이 돼도 사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대출과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완전히 달라지고 내 입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추석 이후에 그때 가서 전략을 펼치려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아이들 지금 방학 때 대치동에서 인기 많은 곳 보면 선행하는 곳뿐만 아니라 기본을 다지는 곳 굉장히 인기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2개 다니잖아요.
자기가 선행했지만 빈틈, 구멍이 뭐가 있는지를 기본을 잡아주는 그러한 곳, 그다음에 그런 걸 이제 과외로 푼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을 제대로 다지는 시기다. 그리고 이제 9월 가시면 본격적인 게임할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TV는 충분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규제 지역도 충분히 더 이제 추가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세무 파트 가는데 세금에서는 세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현명한 절세법. 결국은 부동산의 최종 결정은 세후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게 항상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뭐 경험이나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도 제가 냉정히 말씀드려서 이제 막 내 집 마련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공동 명의하시면 거의 90% 끝나요. 그렇지. 예, 사실은 거기서면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헐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만의 제대로 된 베이스 캠프를 만드시려면 결국은 갈아타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과 어떤 체력적인 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번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괜히 돌아가면 4번, 5번이 걸리는데 이때 가장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면 세금이 한 3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아직은 괜찮은데 빠르면 내년 5월 10일 날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3억에서 7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입지 괜찮은 곳 찾고 대출력 끌어서 내가 돈 다 자금 일으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좋은 일 시켜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너무 알아서 생각하시고 방송 약간 딱지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런 약간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세금은 공동명의 하시면 거의 90%가 끝나요. 근데 갈아타실 때 비과세.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금 출처. 그리고 자금 출처를 내가 깔끔하게 끝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출. 그리고 증여. 그 대출 증여. 그냥 증여 그냥 신고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스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오게 돼 있다니까. 결국은 입대해서 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책에 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죠. 대신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대출하고 세금은 약간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은 금융위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이게 약간 규정이란 말이에요. 규정. 규정. 근데 세금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게 국회에서 하는 게 있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하는 거는 좀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느리죠. 좀 더 좋게 말하면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정부에서 하는 거는 시행령으로 뚝딱 개정하면 바로 내일도 할 수 있어요. 국무회의만 열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방송 들으시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네. 시행령 개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이거 이제 보유세는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좀 죄송하지만 저도 각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식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올해죠. 이제 작년에 냈었던 재산세 종부세를 보고 그냥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일을 해야 돼? 예. 그런데 보수적으로 하신 분들 있잖아요. 세금은 안 잡을 거야. 대신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잡을 거야. 약간 이런 화법인 거예요, 지금 정부가. 공시 가격만 올릴 거야, 우리는. 세금은 안 잡을 거야. 근데 그게 간접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사에 있는 숨어 있는 뜻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적당하게 하시는 분들은 2배. 근데 내가 만약에 고가 주택이고 보유세 리스크에 노출돼서 그럼 곱하기 3 하셔야 됩니다.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고 가야 되냐, 갈아타야 되냐, 아니면 처분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처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매각을 하시는데 매각을 했을 때 약간 입지력이 이제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이걸 내가 팔아야 되냐 안 팔아야 되냐. 쉽게 말해서 팔 때 배 아프면 팔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증여거든요. 우리 증여 다 방법이 있어요. 증여는 정말 좋은 방법이 많이 있는데 특강 때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와, 진짜로? 진짜? 한 가지 팁만 말씀드리면 빨리 조정으로 묶이기 전에 하세요. 그럼 시간이 진짜 얼마 없네요. 왜냐하면 증여 취득세가 내가 뭐 10억짜리를 증여할 때 비조정이에요. 그러면은 증여세는 별도로 하고 그렇죠. 증여세는 뭐 2억 2, 3천이니까 바뀌지 않는데 증여 취득세가 3.8%한 거의 4천 정도가 나오는데 조정으로 묶이면 12% 나오니까 거의 한 13.4 정도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럼 1억 3천 나와요.
4천에서 끝낼 거예요? 아니면 1억 3천에서 끝낼 거예요? 이것만 해도 벌써 9천이잖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단위가 달라요. 세금은 이거- 세금은 단위가 달라. 구매하셔야겠습니다. 네. 도대체 그 가격이 얼마인 거예요? 좋은 같이. 집은 매도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함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절대 때문에 지금장에서 다시 이 집 못 구매하실 수 가져오지. 없으세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무조건 네. 팔고 양도세 조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가져갈 건, 거는 네. 가져가는 거네. 그럼요. 예, 그럼요. 세금 계산했을 때. 그런데 가져갈 거가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입지력이란 입지입니다.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또 이게 그래서 입지입니다.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같이 되기 봐야 때문에 돼요. 저희 아마 특강 때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당 30분씩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사례 놓고 그냥 다 세 명이서 쪼개낼 그냥 겁니다.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은 아마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부동산 공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네. 생각했을 때 맞아요, 주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2030들에게 그냥 저는 대학교 앞에서 저 오늘 뿌려주고 한 싶어. 건 사인해서 선물을 하고 왔어요. 네. 네, 오. 너무 좋아하시죠. 작년에 제 덕분에 갈아탄 가정이 있는데 맞아. 와. 그 가정이 이제 부동산에 왜냐면 1년 만에 6억 4천이 오르니까 야. 이제 관심이 생기셔서 그럼요. 요거를 선물했더니 오늘 아침에 마침 이제 만나가지고 선물해주고 왔습니다. 아. 네. 야. 말씀하셨는데 대출력이라는 건 여러분 왜 대출력이라고 하냐면 2주택자, 다주택자, DSR이 부족한 거, 전입 문제 해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력인 거예요. 네. 2주택자 안 되겠죠? 다주택자 안 되겠죠? 소득이 안 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대출 전략인 거죠. 예,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만큼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 부동산 투자. 네, 무작정 따라하기로 기본을 세우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저희 특강을 오셔서 길을 좀 마련하시면서 입대세와 함께 가시면 방향이 정말 잘 설정될 거다. 방향만 잘 설정되면 속도 내는 거는 그냥 그때부터 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실행하십시오. 아. 1년 후에 고마워할 겁니다. 맞아요. 입대세는 혁명입니다. 1년 후에 고마워할 겁니다. 진짜. 예,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이렇게 세 분의 구체적인 이론들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례로 이렇게 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애 주기별 첫집 마련 전략들이 이렇게 사례로도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케이스 파트죠. 스타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급제 갈아타기 우리가 집 한 번 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네. 더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저도 궁극적인 그 목표가 상급제 갈아타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제안들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입지, 대출, 세금 완벽한 이론과 구체적인 케이스 스타디까지 완벽에 가까운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책으로서는 정말 최강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튜브에서도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매하셔갖고 후기, 정성스러운 후기여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후기 안 되고 그리고 예, 또 인증해 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이 또 기타 그 커피셋이라든지 특강 때 초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증여 트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 이제 네. 700명을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 한 채로는 조금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게 어렵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사이버머니니까. 그래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해도 또 하나 추가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내거나 뭔가 임대 소득을 내거나 하는데 최근 트렌드는 뭐냐면은 증여용으로 하나를 더 사요. 증여용으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증여용으로 좀 사고 얘를 이제 1세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사주게끔 현금을 줘서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키워가지고 5년, 10년 후에 돼서 이걸 팔아서 본인들 다른 집을 받을 때 증여세 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한 5억짜리를 사줘요. 얘가 한 나중에 10억 정도 될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팔면 비과세를 받으면 10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잖아요. 그러면 그 10억을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가 좋은 집을 줘서 증여세 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지금서 네. 납부용으로. 납부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와 돼지가 있으면 포동포동 살을 키워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네. 그냥 내가 하나 좋은 거 사세요. 부모가. 왜냐면 자녀한테 이거를 현금을 줘가지고 살게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냥 좋은 걸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얘가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상태에서 안 팔고 얘한테 자녀 증여하는 건데, 물론 증여세하고 취득세가 나오는데, 오히려 자녀가 현금이 남게 할 수 있어요. 네. 현금이 남게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특강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현금이 남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너한테 작은 돈을 줘서 어설픈 거 사느니 그냥 내가 좋은 걸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두 개 그걸 갖고 주는 있는 거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아예 그냥 현물 자체를 줘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막 댓글 같은 거에 이제 막 뭐 세금이 너무 많아서 못 낸다, 뭐 아깝다 그러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맞아. 이런 걸 전략은 다 무조건 가져가야 있다. 되는 전략은. 그럼 생각을 해봐요. 이거 내가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괜찮은 걸 증여를 받았어요. 너무 좋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걸 배우자끼리 만나면 되는데 우리 원베일리에도 아예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결정사를. 맞아. 네, 결혼정보회사. 왜냐하면 커뮤니티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원볼 원을 해가지고 그냥 딱 혼인신고해버리면 10년 안에 팔면 둘 다 비과세가 되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끝났네. 그냥. 건물 가네. 그러면 거의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에도 그냥 압구정 반포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형 가면 돼요. 그럼 끝나요. 수익형 갈 땐 또 세금이 또 따로 있거든.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각 파트별로 좀 홍보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예, 우리 불평이부터 할까요? 그럼? 네. 지금 후기 링크는 어떻게 남겨주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후기의 퀄리티가 저희가 보면서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고 고민이 되게 많아지실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도. 네. 그래서 본인 SNS에 충분히 이제 많이 이제 홍보도 해주시고 이제 저희도 이제 봤을 때 이분은 뽑을 수밖에 없다라는 후기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나중에 보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SNS 잘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스24나 교보문고 거기에도 이제 리뷰 남겨놓을 수 있는 곳 있으니까 본인 SNS 거를 이제 링크 남겨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출은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기본을 다 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을 제대로 잘 다져지지 않으면 나중에 실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특강 때까지 이제 시간이 아직까지는 한 달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이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한 2-3회 동안 하셔도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가 궁금한지가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저희 특강에 오셔서 조금이나마 이제 답을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헐헐님 또 마치시죠. 네. 입지는 공부한 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잣돈의 한계는 전략으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공부, 무엇을 사야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을 사면 안 되는지 방어하는 전략들도 여러분들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 여러 번 읽으시고 특강에 오시면 그 특강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그 정수를 엑기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미리 구매하시고 2회도 가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책을 내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제 같이 응해주신 홀홀님 그리고 풀팬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빠숑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실행하시면 1년 후에 고마워할 겁니다. 네, 특강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소개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